안녕하세요. 오늘 AI 기술 성장의 다음 단계, 이거 아주 흥미로운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뭐랄까,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큰 길을 닦아놨다면 이제 그 위에서 달리는 새로운 주자들이 보이는 거죠. 네, 바로 이노데이터, INOD랑 빅베어 AI, BBAI 같은 회사들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AI의 첫 번째 물결이 인프라, 그러니까 GPU 같은 거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요. 이제 두 번째 물결은 그 인프라를 가지고 뭘 할 거냐, 바로 응용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오늘 분석에서는 이 두 회사 사례를 통해서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옮겨가는지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물결, 엔비디아나 TSMC 같은 하드웨어 강자들이 기반을 닦았다면 이 두 번째 물결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핵심은 역시 응용 그리고 가치 창출이에요. 1차가 하드웨어였다면 2차는 이걸로 실제 문제를 푸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중심이죠. 이노데이터는 AI 학습에 꼭 필요한 데이터, 이걸 만들고 다듬는 데 아주 특화돼 있고요. 빅베어 AI는 AI를 써서 의사결정을 더 잘하게 돕는 데 강점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닷컴 시대 때 인터넷만 깔리고 나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서비스 기업들이 확 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노데이터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자료 보니까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인데 특히 그 RLAIF라는 기술, 이게 눈에 띄던데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개선한다니 약간 자기주도 학습 같은 느낌? 기존 방식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 성능은 결국 데이터 질과 양에 달렸는데 이 데이터 준비가 점점 복잡해지고 양도 많아지잖아요. 기존의 RLAF는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사람이 AI한테 이게 더 나아, 이 방향으로 가 하고 알려주는 방식이었죠. 아, 사람이 직접 피드백을 주는 거요? 그렇죠. 근데 RLAF는 AI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이에요. 이건 AI가 만든 결과물을 다른 AI가 보고 평가하고 피드백을 줘서 스스로 좋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준비 과정 자체를 AI가 자동화하고 더 똑똑하게 만드는, 뭐랄까, AI가 AI를 가르치는 단계로 가는 거죠. 와, AI가 AI를 가르친다. 이거 진짜 패러다임이 바뀌는 느낌인데요. 그 메타의 라마3 모델 학습에 쓰였다는 합성 데이터,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네, 관련이 깊습니다. 합성 데이터라는 건 AI가 실제 데이터처럼 그냥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인데요. 라마3 같은 경우는 이전 모델 라마2를 써서 엄청나게 많은 합성 데이터를 만들고 이걸 또 정교하게 다듬어서 학습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데이터를 직접 만들고 또 RLAF 같은 기술로 그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이게 요즘 AI 발전의 아주 중요한 동력 중 하나입니다. 실적도 엄청나던데요. 자료 보면 2025년 1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120% 늘었다는데. 근데 왜 주가는 발표 후에 오히려 한 15% 넘게 빠졌죠? 시장 반응이 좀 의외예요.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요. 몇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는 주가에 이미 기대치가 너무 많이 반영돼 있었어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었죠. 아,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작년 대비 성장률은 엄청 높았지만 바로 직전 분기 대비 성장세는 약간 둔화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좀 중요한데 매출이 몇몇 빅테크, 그러니까 대형 고객사에 너무 몰려있다는 고객 집중 리스크, 이게 좀 부각됐어요. CEO는 선점호 확장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했다지만 자료 중 일부는 이 소수 고객 집중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던데요. 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네, 시장이 바로 그 점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 특정 대형 고객이 예산을 줄이거나 계약을 바꾸면 회사 전체 실적이 확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길게 봐서 고객을 다양하게 만들면 괜찮겠지만 당장은 좀 불확실한 요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이랑 맞물려서 이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노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 자체에 집중한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그럼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 이게 또 중요할 텐데요. 이게 바로 빅베어 AI의 역할인 거겠죠. 정확합니다. 빅베어 AI는 주로 정부나 국방 쪽에서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서요, 고객들이 더 나은 전략적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솔루션을 제공해요.
예를 들면 미 육군 물류 시스템 최적화라던가 아니면 연방항공국 FAA의 항공안전관리 같은 데 참여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죠. 정부나 국방 쪽에서 신뢰를 쌓고 이걸 바탕으로 상업시장으로 넓히자는 움직임도 자료에 나오던데 이것도 흥미롭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국방같이 아주 민감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검증된 AI 예측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이제 민간 기업의 공급망 관리나 시장 예측, 리스크 관리에 적용하려는 거죠. AI 기술이 그냥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럼 오늘 살펴본 이노데이터와 빅베어 AI 이 두 회사 사례가 AI 산업 전체 그림에서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핵심을 좀 요약해 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이게 1차 물결이었죠. 여기서 데이터 처리, 이노데이터 같은 곳, 그리고 실제 응용 솔루션 개발, 빅베어 AI 같은 곳으로, 즉 2차 물결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1차 물결의 강자들, 엔비디아 같은 곳들이죠. 이런 곳들과 함께 2차 물결을 이끌 가능성 있는 응용 기업들을 좀 균형 있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규제, 또 AI 윤리 같은 새로운 문제들도 점점 중요해질 거고요. 이런 리스크 관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노데이터와 빅베어 AI를 통해서 AI의 두 번째 성장 물결, 그러니까 응용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본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변화의 시작이네요. 특히 그 이노데이터의 RLATF 기술처럼 AI가 스스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또 그걸 정죄하는 단계로 진화한다는 점, 이게 앞으로 AI 발전에 정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AI가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넘어서 스스로 학습할 데이터를 선택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AI가 가진 지식이나 혹시 모를 편향을 앞으로 어떻게 검증하고 또 신뢰해야 할까요? 이게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